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활용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트 중에서 이런 반원이라든지 또는 도넛형인데 반이 잘려 있는 이런 형태의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차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파워포인트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실 부분이 일반적인 도넛 차트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넛으로 만들면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비율들입니다. 이 비율 같은 경우가 적정한 수준으로 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정확한 수치에 여기는 10% 비율을 차지하고 여기는 30%, 그리고 여기는 60% 이런 식으로 비율을 차지하게 되면 계략적으로 하면 비율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 비율을 잘 맞추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도넛형 차트나 일반 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원형 차트, 도넛형 차트로 비율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아래쪽이 잘려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비율은 60 플러스 30 플러스 10 해갖고 이 위에 있는 게 총 더하면 100%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100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는 100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100, 60, 30, 10이라고 하는 값으로 차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이러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이 홈탭에서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을 지금 빈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다른 것으로 되어 있으면 빈 화면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차트를 만들 텐데요. 한번 이 화면을 조금 더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삽입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이는 거는 60, 30, 10%로 되어 있지만 이 세 개를 더하면 100%가 되죠. 그래서 100%까지 총 4개의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를 선택해 줍니다. 원형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만약에 반원으로 하려면 이 원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도넛형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 도넛형 차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순서대로 100, 60, 30, 1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퍼센트로 되어 있지만 이 퍼센트는 무시하고 이 수치만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100과 60, 30, 10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목이나 어떤 법례명 이런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 활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닫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은 차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선택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법례도 선택하고 딜리트로 제거를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차트의 전체적인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미리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이와 같이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해주실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조각의 값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100%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더미를 만든 겁니다. 필요 없는 부분, 즉 잘라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비율을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지금 차트가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총 회전하면 90%를 회전하게 되면 이와 같이 위쪽에 이 값이 있는 60, 30, 10%에 대한 값이 올라오고요. 나머지는 이 아래쪽으로 이와 같이 배치가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회전은 다 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도넛의 구멍 크기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크기를 아래쪽으로 이와 같이 낮춰 주시면은 이 차트가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크기로 이와 같이 이 도넛 구멍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 정도로 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뭐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만한 정도만 이렇게 남겨 주시면 되겠죠. 다 되었으면 이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할 부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작업창을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 거는 없앨 거기 때문에 굳이 어떤 뭐 색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이 앞에서 예시 차트를 보시면 요 60%에 대한 거는 크기가 작죠. 자, 요거는 우리가 도넛형 도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아래쪽의 차트에서도 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할지 그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차트를 선택하고 이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주황색 모바일 산업에 대한 게 있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이렇게 선택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 색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표준색 중에 적당한 색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줍니다. 자, 다음으로 이 AI 및 4차 산업에 해당하는 이 10%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채우기 색을 선택해서 여기서 적당한 색을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테두리가 지금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서식에서 채우기 색을 선택하고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윤곽선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60%에 해당하는 이 회색 도넛형 도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서 기본 도형 중 여기 보시면 원형 비어있음, 이게 이제 도넛형 차트죠. 자, 이것을 클릭 앤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정원 형태의 도형이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도넛의 크기 위치를 이와 같이 차트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가운데에 배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정가운데에 배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앞에 있는 도넛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두 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죠.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 맞춤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맞춤해서 이번에는 중간 맞춤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정가운데에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자, 다시 앞에 있는 도넛형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쉬프트와 컨트롤, 알트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존에 있는 차트하고 어느 정도 크기로 이제 조절할 것인지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보다 약간 작은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주실 게 이 안쪽에 있는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하셔갖고요. 이 차트의 크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정확한 크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것의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채우기 색상은 적당한 회색으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차트 뒤로 보내줘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차트 뒤에 도형이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차트의 색상하고 이 왼쪽에 있는 60%의
색상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이와 같이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계열이 다 선택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 계열만 이와 같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채우기를 선택하고 채우기 없음을 선택합니다. 또 60%에 해당하는 것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요 계열만 선택되도록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 없음을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0%하고 10%에 해당하는 것만 색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이걸 그림으로 저장해서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A 키를 누르게 되면 도형과 차트가 모두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그림으로 저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림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파일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 형식은 이 뒤에 있는 배경이 투명하게 저장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형식에 png라는 이름이 있으면 png를 쓰시면 되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버전에 따라서 png라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동식 네트워크 그래픽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png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활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지우지 마시고 별도로 저장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것이 나중에 어떤 값을 바꿔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 따로 저장하시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png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자, 삽입 탭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이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차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삽입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png 파일에 이미지가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자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서식 탭에 가 보시면 크기 항목이 있고요. 여기서 자르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자르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와 같이 크기 조정을 해서 자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이와 같이 잘라주시면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의 크기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해서 이와 같이 크기를 키워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 도형을 만들 때도 너무 작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줄이는 거는 픽셀이 손실이 되지 않지만 이걸 키우면 키울수록 세부적인 픽셀이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하실 때는 이와 같이 크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크기를 적절한 수준으로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런 디자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를 이와 같이 넘겨서 숨기고요. 자, 요거를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꾸며 주시면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임의의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 줍니다. 여기다가 60%를 넣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고요. 글자 크기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30%가 들어갈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30%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거는 흰색이죠. 여기서 글자 색상을 흰색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이 텍스트를 복제해 주시고요. 여기는 10%를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내용을 넣어 줘야 되죠. 자, 여기 텍스트 60%를 선택해서 컨트롤 D키를 눌러서 텍스트 상자를 복제해 주고 이것을 배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글자 크기를 이와 같이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줍니다. 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이 텍스트 상자를 복제해 주고요. 여기다가는 모바일 산업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D키를 눌러서 텍스트를 복제해 주시고요. 여기다가는 AI 및 4차 산업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가 입력이 되었으면 이 텍스트 상자들을 각각의 색깔에 적합하게 색깔을 바꾸고 꾸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선을 넣어 줘야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적당한 선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클릭하신 상태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에 맞게 색깔을 바꿔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선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보다는 복사해서 쓰시면 더 편합니다. 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선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 모바일 산업 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선을 복제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AI 및 4차 산업 부분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선의 크기를 조절하실 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조절을 해주시면 이게 왼쪽 오른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수직선, 수평선 방향으로 손쉽게 선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I 및 4차 산업은 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바일 산업은 주황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AI 및 4차 산업의 선은 가로선도 있죠. 자, 이거를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선을 복제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가로선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선이 추가되었으면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이러한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단에 제목을 넣어 줘야 되겠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다 클릭해서 이 상단에 있는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텍스트 상자가 입력이 되었으면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크기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해 주시고 맞춤, 가운데 맞춤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그리고 다시 홈 탭에서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이와 같이 각각 변경해 주시면 상단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도형을 이용해서 이 화살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화살표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이 자유형 도형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좌우 대칭이 잘 맞춰져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먼저 아래쪽 지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Shift 키를 누르시고 선을 그려주시면 이와 같이 직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위쪽을 클릭하고 이것을 이와 같이 한쪽 부분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마지막 부분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채우기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이와 같이 검은색으로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똑같은 모양이 복제가 되었고 이것을 도형 서식에 가보시면 정렬 그룹에 회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좌우 대칭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왼쪽에 있는 도형하고 그대로 이와 같이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모습이 되었죠? 자, 이것을 첫 번째 거와 Shift 키를 이용해서 두 번째 도형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에 가 보시면요. 이 도형 삽입에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합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러한 모양이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이런 원형 도형이 있죠. 자, 이거는 삽입을 선택해 주시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도형 중에서 타원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쉬프트 키를 누르고 타원을 그려주시면 이와 같이 정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도형 채우기는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 두 개를 모두 한꺼번에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룹화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의 개체처럼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이와 같이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 이 회전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회전을 해서 방향성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텍스트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삽입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이 기본적인 디자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모티콘 등을 넣는 거죠. 자, 이모티콘은 여러분들 제가 많이 앞에서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이모티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플랫 아이콘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랫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러한 사이트로 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영문으로 검색도 가능하고 한글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 한글로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한글로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TV와 라디오 그리고 핸드폰, 인공지능을 각각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TV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를 검색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와 같이 TV와 관련된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해당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검은색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바로 이 에디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이 에디트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로그인 상태로 검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편집기에서 이 색상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 색상 테이블을 클릭한 상태로 흰색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콘이 이와 같이 흰색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PNG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픽셀은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가급적이면은 가장 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12 픽셀을 클릭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이 라이센스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게 되죠. 지금 제작자는 프리픽이고 여러분들이 상업적인 용도로 쓰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이 저작자의 이름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실 때도 이런 저작자의 어떤 이 사이트라든지 이름을 명시를 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라디오나 핸드폰, 인공지능도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삽입해야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그림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열리도록 합니다. 자,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한꺼번에 이 개체들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삽입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들이 삽입이 되었고, 이 이미지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배치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기본적인 이미지의 배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까지 잘 배치가 되었으면 이 차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성한 것을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에서
슬라이드 쇼 시작,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시작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하고 도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러한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그 패러다임만 바꾸시면 돼요. 차트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가공해 주시면은 보다 보기 좋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도형 또는 도안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응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괜찮은 주제가 있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러한 것들도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